요즘엔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외출하면 어딜 가든 가끔 가벼이 보이는 경우가 많죠. 놀랍게도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짧은 순간에 형성된 첫인상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에 멋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차이가 100배 이상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생각보다 우리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을 품격 있게 입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멋진 노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엔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주면서 마무리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입고 나서 신발을 고른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발이 아픈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저도 발등이 높아서 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지 못해 굳은 살과 내성 발톱 등 여러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문제가 몸에 좋을 리 없습니다. 발이 아프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자세도 나빠져서 결코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몸에 무리가 가는 신발을 신으면 자세가 흐트러져 멋져 보이지 않으니 옷을 입고 나서 신발을 고르는 생각을 버려보세요. 매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자전거를 타는 여성이라면 가벼운 단일 구조의 로퍼나 스포티한 드라이빙 슈즈, 우아하게 신을 수 있는 발레, 슈즈 등이 좋습니다. 신기 편하고 취향에 맞는 신발을 기본 신발로 정해보세요. 출근할 때도, 저녁 약속에도, 여행할 때도 신고 싶은 신발이어야 합니다. 평소 잘 신지 않는 힐을 큰돈 주고 사지만 결국 평범한 신발을 주로 신게 된다면 자주 신는 신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옷은 3년 주기로 교체하세요. 기본적인 옷을 만드는 브랜드들은 매년 목 라인이나 품, 소매 위치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시대에 맞춰 변화를 줍니다. 이런 기본 아이템은 자주 입게 되므로 빨리 낡습니다. 비싼 것을 사기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의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해 상의와 하의는 3년, 재킷은 5년을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멀쩡해 보인다고 생각해 옷을 오래 입지만 매일 보는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셔츠나 니트 안에 받쳐 입는 면티에 얼룩이나 보풀이 생긴 흔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옷보다는 기본적인 옷을 깔끔하게 입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싼 옷을 한 번에 사기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의 옷을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멋진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름에는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심플한 흰 원피스를 입었더니 마치 귀신 같거나 옷처럼 느껴진 경험 없으신가요? 여름은 겨울과 달리 옷을 여러 겹으로 입지 않기 때문에 코디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심플한 옷을 그대로 입기만 해서는 멋지게 보이기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코디 아이템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색상이나 무늬, 디자인을 겨울보다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단색 티셔츠를 로고가 있는 티셔츠로 바꾸고 단조로운 아이템을 프린트된 아이템으로 바꾸는 식으로요. 이렇게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재미있고 세련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팁 2가지입니다. 첫째, 무지 티셔츠를 로고 티셔츠로 바꾸기만 해도 시선을 끄는 포인트가 됩니다. 위아래 옷이 하나의 색깔이라도 소품으로 색을 더하면 밋밋하지 않은 코디가 됩니다. 둘째, 무늬가 화려한 바지는 햇살이 강한 여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베이직한 니트를 매치하면 충분히 화려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후드티는 되도록 피하세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최고의 방법은 얼굴 주변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 패드가 들어있는 재킷을 입거나 커다란 모자를 쓰면 대비 효과로 인해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후드티가 유행하고 있지만 중년 세대에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출시된 후드티는 얼굴 주변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깨 부근에 살집이 있는 사람은 목이 답답해 보여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년에게 추천하는 작은 얼굴 아이템은 머플러입니다. 머플러는 사이즈가 커서 두르기만 해도 확실하게 볼륨이 생기고 목 주변의 여유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신 거울을 보며 최상의 밸런스를 찾아 연출해보세요. 다섯 번째, 볼품없게 살을 빼면 볼품없게 늙습니다. 살을 빼면 입어야지. 살을 더 빼서 멋을 부려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희망을 깨부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 살을 빼겠다는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을 빼기 어려운 몸이 됩니다. 젊을 때 다이어트로 고생한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중년에 급하게 살을 뺄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설령 살을 뺐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날씬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5살에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단 살을 빼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관리직에 있던 저는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사과와 물이 전부였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딸아이를 안고 매일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모유 수유도 병행해 체중이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출산 전보다 5kg이 빠졌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행이라며 산후 6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복귀한 제 모습을 보고 절규하며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앞머리까지 빠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 복귀했지만 무덤에서 돌아온 좀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살을 빼야만 아름다움과 멋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살을 빼는 것과 늙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빛이 나는 아이템 하나를 옷차림에 더해보세요. 기본 아이템을 입었을 때 세련되고 시크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수수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 입은 심플한 옷이 그냥 수수해 보이지 않으려면 소재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검은색이라도 속이 비치는 실크 소재, 기모 소재의 푹신한 모, 그리고 가죽 소재에서 느껴지는 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반사되면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사의 차이가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다른 소재를 조합하면 마치 다른 색을 입은 것처럼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재의 옷을 입으면 빈틈 하나 없는 슈트처럼 보이거나 재미가 부족해서 밋밋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은 디자인, 색상, 그리고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에는 민감하면서도 어째서인지 소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색상과 디자인이 단조로운 옷일수록 소재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밋밋해지지 않기 위한 요령 중 하나는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 검은 선글라스를 쓴 해외 패셔니스타가 멋져 보이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금발이거나 밝은 갈색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2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머리카락이 검은 아시아인은 서양인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머리가 무거워 보이고 수수한 인상을 줍니다. 머리카락이 검은 아시아인은 금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나 손목시계, 금색 혹은 은색 가방이나 구두, 부츠 등을 착용해 몸 전체에 20%의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려한 색을 더하지 않아도 색조는 시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화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산뜻하면서 섹시한 분위기는 셔츠로 연출하세요. 꽤 높은 확률로 여성들은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싫어합니다. 너무 뻔한 페로몬 작전이거나 건강미를 어필하기 위한 옷, 혹은 다른 여성들이 누구 보라고 입은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옷을 굳이 입어서 적을 늘리는 건 큰 손해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여성스러운 프릴이나 레이스, 미니스커트 같은 옷입니다. 프릴이나 레이스, 미니스커트는 여자아이의 옷에도 많이 쓰이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용하면 아이 같은 느낌이 과해져 어려 보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이는 주위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릴이나 레이스가 들어간 옷을 입는다면 한 곳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아이템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중년 여성이 손해볼 일은 있어도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같은 여성이 미움을 받아서 좋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 또한 남자들은 결혼 상대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너무 뻔한 페로몬보다 지성이나 인격을 더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손해만 보게 됩니다. 감춰야만 매력이 있습니다. 여성스러움과 섹시함은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셔츠입니다. 셔츠는 원래 남성에게서 유래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남성적이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빳빳하게 세운 깃에서 엿보이는 가느다란 목덜미, 커프스나 소매를 살짝 걷었을 때 보이는 가는 손목, 남성과는 다른 생물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가려져도 산뜻하면서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이 야위는 경우가 많은데 셔츠는 중년 여성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50의 멋에서 소개하는 차림 3가지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광택감을 활용하라. 디자이너 법칙 중 하나인 광택감 편향에 따르면 사람은 광택이 없는 물체보다 광택이 있는 물체를 더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물체의 표면에 광택이 있다는 것은 물이 가깝다는 증거로 이는 원시 생활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도 그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광택이 있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듯이 반짝거리는 신발이나 가방 등 광택감을 주는 아이템을 추가해보세요. 둘째, 자신감을 주는 옷을 입어라. 나답지 않거나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옷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패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른의 멋을 논할 때 기억해야 할 4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그 옷을 입으면 설레는가? 둘째, 그 옷을 입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셋째, 당신의 지위나 역할에 어울리는가? 넷째, 당신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가? 이 4가지를 충족하는 옷을 선택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소 천재가 되자. 무심코 찍은 셀카에 보이는 내 무뚝뚝한 표정에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의식적으로 얼굴의 절반 아래쪽에서 항상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와 볼을 살짝 올리고 눈가는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보살 미소를 지어보세요. 런던의 한 호텔 도어맨처럼 따뜻하고 우아한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복하게 합니다. 젊음이나 외모가 아닌 미소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멋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옷차림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